안녕하십니까.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 수학 과목 제1회 문제집 문항 해설을 맡게 된 풍천중학교 교사 서지영입니다.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는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문항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문항의 유형은 수능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점검해보고 고등학교 학업에 대해 준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사칙계산 문제입니다. 45는 9 곱하기 5이므로 루트 45는 3 루트 5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3분의 8 곱하기 루트 2분의 15는 한 번에 루트 안에서 곱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루트 5는 그대로 적어주고 루트 안에서 계산을 해주면 2랑 8 약분하면 4가 남고 3과 15를 약분하여 5가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3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는 루트 5이므로 1번 정답은 루트 5가 되겠네요. 주어진 다항식의 덧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와 3x를 곱하면 6x이므로 6x, 2와 2를 곱하면 4이므로 플러스 4. 뒷부분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6x 마이너스 x이므로 5x 플러스 4 플러스 3 계산하면 플러스 7. 이렇게 상수항도 계산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1차항의 개수를 물어봤으므로 x의 개수인 5가 정답이 됩니다. 일차함수 y는 3x 플러스 2의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x절편을 구해볼게요. x절편은 주어진 1차함수식에 y는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0은 3x 플러스 2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게 x절편이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0 플러스 2이므로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절편 마이너스 3분의 2와 y절편 2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는 한 모듬에 속한 5명 중에서 발표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명을 뽑아야 하니까 이렇게 두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명이 되겠죠. 그 다음 한 명을 뽑고 난 뒤이므로 그 다음번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이때 A와 B를 뽑는 경우와
B와 A를 뽑는 경우가 같은 경우이므로 우리는 5 곱하기 4에서 2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네요. (5번은) 지수법칙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의 한 변에 놓인 세 수의 곱이 모두 같다고 했으므로 지금 1과 2의 5제곱, 2의 제곱부터 곱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할 때는 밑이 같다면 지수들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됩니다. 즉, 한 변에 놓인 세 수의 곱이 모두 2의 7제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세 수의 곱도 2의 7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1 곱하기 a 곱하기 2의 4제곱이 2의 7제곱이 되어야 하므로 a는 2의 세제곱이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아래 부분도 똑같이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2의 4제곱을 곱해서 2의 7제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b는 2의 1제곱, 즉 2가 되어야 하겠죠. 2의 세제곱은 8이므로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b의 값은 10이 되겠네요. 그럼 6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가 조건에서 루트 a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루트 a가 무리수임을 의미하죠. 그 다음 나에서 루트 a가 루트 100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a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6번 문제는 결국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1부터 99까지는 총 99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리수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a가 유리수가 되려면 a는 자연수의 제곱이면 되겠죠.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총 9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0의 제곱은 100이 되어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세지 않아요. 따라서 총 99개 중에 9개를 제외한 90개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죠. (7번은)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3분의 1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았나요? 13분의 1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076923이 반복되는 이러한 순환소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즉 13분의 1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마디는 0.76923 총 6자리의 숫자네요. 이때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fn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기억에서 f1이 의미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펴보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0이죠. 그래서 f1은 0이 됩니다. 그럼 f13이 의미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13번째 자리의 숫자인데요. 지금 순환마디가 총 6자리 숫자죠?
그러면 13은 6으로 나누었을 때 2를 곱하고 나머지 1이 되겠네요. 즉 순환마디가 두 번 돌아가고 그 다음 첫 번째 숫자가 13번째 숫자랑 동일하다는 얘기네요. 즉 F13은 F1이랑 같은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정답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2번 F100이 의미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입니다. 100은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숫자와 동일하다는 것이니까 9가 맞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을 살펴볼까요? fn이 2가 되는 자연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13분의 1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다섯 번째에 2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F5도 2가 될 것이고 여기에 6을 더한 F11, 그 다음 F17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2가 되는 fn이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8번입니다. 혜연이는 6월에 연속하여 3일간 친구와 야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한다 합니다. 각 날짜의 제곱의 합이 677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세 날짜를 문자로 설정할 때 맨 앞에 것을 x, 그 다음 x 플러스 1, 그 다음 것을 x 플러스 2로 설정해도 되지만 보통은 중간 날짜를 x로 설정하면 그 앞에 날짜가 x 마이너스 1, 다음 날짜가 x 플러스 1이 되어서 계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 날짜의 제곱의 합이 677이라고 했으므로 각 날짜를 제곱해서 더해 볼게요. 더한 것이 677입니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677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2는 677. 그럼 3x제곱은 675가 되겠네요. 3으로 약분을 하면 x제곱은 225가 되어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우리 애초에 날짜를 x로 정했으니까 x는 양수겠죠. 그래서 중간 날짜는 15일, 그 다음 날짜는 16일, 그 전의 날짜는 14일이 되겠네요. 이때 문제에서 마지막 날이 목요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짜를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7을 한 23일이 정답이 됩니다. (9번은) 주어진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먼저 그림 2번에 있는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일단 앞면에서 이 부분의 건널비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x제곱입니다. 이 x제곱이 총 6개가 있으므로 일단 앞부분에서 6x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옆면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x이므로 그렇죠. 4x예요. 이 4x가 총 3개가 있으므로 옆은 12x가 되겠네요. 그 다음 윗부분을 볼까요? 윗부분은 지금 여기 그리고 이 부분들까지 다 합한 부분이 윗면의 넓이겠죠.
근데 결국 이 부분은 다 더해보면 가로가 3x이고 세로가 4x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12x가 됩니다. 이것들이 총 2개씩 있기 때문에 얘네를 다 더해서 2를 곱해주면 전체 건널비가 됩니다. 얘가 99가 된다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서 계산해 볼까요? 12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24x는 99. 12x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99는 0이 되겠네요. 3으로 약분을 하면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3은 0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해볼까요? 2x로 하고 플러스 11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11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1 또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때 x는 모서리의 길이이므로 양수인 2분의 3이 되겠죠. 10번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둘레의 길이가 1000m인 트랙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딘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의 길을 또 가게 되어서 두 번째로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첫 번째로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달린 거리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0m가 되겠죠. 그러면 지나쳐서 두 번째로 만난 순간에는 이 두 사람이 달린 거리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지점에서 또 한 바퀴를 합쳐서 돌아온 거니까 이때는 총합이 2000m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형의 속력을 x라고 하고 동생의 자전거의 속력을 y라고 할게요.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각각 50분씩 달렸으므로 50x 플러스 50y는 두 사람이 달린 거리의 총합이니까 2000m가 됩니다. 그 다음 형이 30분 동안 달린 거리와 동생이 10분 동안 자전거를 탄 거리가 같다고 했으므로 30x는 10y가 됩니다. 식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식을 50으로 나누어 주면 x 플러스 y는 40. 두 번째 식을 10으로 약분하면 3x는 y가 되네요. 우리 y는 3x니까 이 식을 윗줄에 대입하면 4x는 10, 즉 x는 10, y는 3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동생의 자전거의 속력을 y로 뒀으므로 30이 우리가 구하는 동생의 속력인데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30에서 20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죠. (11번은)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두 일차함수의 교점이 A인데요. 이 A는 지금 마이너스 8,6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x에 마이너스 8, y에 6을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b는 4, 마이너스 24b 마이너스 12a는 12. 두 연립방정식을 연립하여 풀면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a와 b를 원래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에 대입하여 볼까요? x 플러스 2y는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는 12.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하는데 높이는 6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BC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점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B와 C는 우리가 구한 이 두 1차 함수의 x절편이므로 y에 0을 대입하면 나오겠네요. 첫 번째 식에 y는 0을 대입하면 x는 4가 됩니다. 그래서 C는 4,0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에 y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x는 12, 즉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0이 되어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8이 되겠네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총 24가 되겠습니다. (12번은) 1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우리가 a와 b의 부호를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므로 기울기인 a는 양수임을 알 수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이 지점이 음수이므로 y절편인 b는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b는 양수이고 a도 양수이므로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y절편이 양수인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제4사분면이 됩니다. 13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하여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3의 꼭지점을 구해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이 꼭지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4이므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P는 마이너스 4, Q는 2, M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14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x-5, x-1은 0이므로 x는 1 또는 5가 됩니다. 즉 A의 x좌표는 1, B의 x좌표는 5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때 AB의 길이는 4가 되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삼각형 PAB의 넓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P의 Y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이를 몰라서 Y로 둔다면 10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 Y가 되겠죠. 따라서 점 P의 Y좌표는 x, 5가 됩니다. 그리고 점 P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위의 점이므로 y 자리에 5를 대입해 볼까요? 양변에 5를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로 공통임수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x값은 0 또는 6이 됩니다. 즉 P가 가능한 것은 0,5 또는 6,5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A 플러스 B의 합은 x좌표와 y좌표의 합이므로 5 또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1이 되겠네요. 15번은 먼저 한 보트가 시속 12km, 다른 보트는 시속 9km의 속력으로 20분 동안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OP의 길이 먼저 구해볼까요? 시속 12의 속력으로 20분 동안 항해했기 때문에 60분의 2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라는 결과가 나와서 4k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OQ를 구해보면 시속 9km의 속력으로 20분 동안 항해했기 때문에 3k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당장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 거예요. 점 P에서 OQ에 수선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가 4km이고 각 PO 여기를 H라 두면 각 POH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PH의 길이는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를 활용하면 4 곱하기 사인 60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H 길이는 4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2 루트 3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OH의 길이는 4 곱하기 코사인 60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므로 2km임을 알 수 있습니다. OQ가 총 3km였기 때문에 QH는 1km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PQH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2루트 3과 1의 제곱을 더해서 나오는 13의 루트를 씌운 루트 13이 PQ의 길이가 됩니다. (16번은) 원의 성질에 대한 문제이네요. 여러분들 원주각의 성질에 대한 것 배웠죠? 호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기 때문에 각 DAB와 각 DCB의 크기가 70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보저선 BD를 한번 그어볼까요? 각 DBC는 반원 DC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DBC의 크기는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DCB를 보시면 C는 70도, B는 90도이므로 나머지 D의 크기가 20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삼각형 DCB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므로 각 CBT는 2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AD와 TB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각 DAB와 ABT는 억각으로 70도가 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X의 크기는 70도에서 20도를 뺀 50도가 되겠죠. (17번에서) 주어진 삼각형이 있는데요. 점 I는 주어진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심이 뭐예요? 네, 내심은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따라서 DAI와 각 FAI는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니은을 볼까요? 선분 AI, BI, CI의 길이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I가 외심이라면 같겠지만 내심일 때는 이 세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귿에서 물어본 AF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AF를 X라고 두고 내심의 성질에 따라서 AD의 길이도 X가 되겠네요. 그러면 BD의 길이는 8-X, FC의 길이는 7-X가 될 거고 BE의 길이는 8-X, EC의 길이는 7-X가 되겠죠. 즉 8-X와 7-X를 더해서 9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하면 X는 3이 나와요. 따라서 AF 길이는 3이 맞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은 다각형의 성질에 대하여 묻는 문제인데요. 가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찾는 다각형은 정다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므로 이것이 54가 되는 이러한 n을 찾으면 되겠네요. 식을 정리하면 n 곱하기 n-3은 108이 되고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8은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를 하면 n-12 n 플러스 9는 0. 따라서 n은 12 또는 마이너스 9가 되는데요. n은 양수이므로 12, 즉 정 12각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주어진 조수분포표를 살펴볼까요? 학생들이 총 20명이므로 우리 중간에 빈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5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20이 되어야 하므로 A는 10이 됩니다.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뽑힌 학생이 일주일 동안 사용한 인터넷 사용 시간이 10시간 미만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러면 전체 20명 중에 10시간 미만인 5 더하기 1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0분의 15라서 약분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대입해 볼까요? 2a-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같아져야만 하겠죠. 식을 정리하면 2a-b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이 식을 만족하는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a가 1일 때 b는 3이어야 하겠죠. a가 2일 때 b는 5여야 할 거고요. a가 만약에 3이라면 b가 7이 되어야 하는데 주사위 눈의 최대는 6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총 2개입니다. 21번은 2개 중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우리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이다 라는 거는 전체 경우에서 두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를 제외한 것이겠죠. 그래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1에서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빼볼 건데요. 처음에 먼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일 확률은 9분의 5입니다. 그 다음 확인한 후에 상자에 다시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에 흰 공을 뽑을 확률도 9분의 5예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1-8분의 81분의 25가 되어서 81분의 56이 정답이 됩니다. 22번입니다. 삼각형 ADE와 사각형 DCB의 넓이의 비가 1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DE와 큰 삼각형 ACB의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됩니다. 왜냐하면 넓이의 비가 1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해서 4가 되겠죠.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얘기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1대 2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C의 좌표가
2,1이었고 D의 좌표가 2,2이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1이 됩니다. 그런데 길이의 B가 1대2라고 했으므로 AD의 길이도 1이 되겠죠? 그러면 A의 좌표는 2,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2,3은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x분의 a에 2,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은 2분의 a가 되므로 a는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분의 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b 좌표를 구해볼까요? y 값이 1이므로 x 값은 6이 되어서 6,1이 될 텐데요. 그러면 BC의 길이는 4가 됩니다. 우리가 DE의 길이와 CB의 길이가 1대2이므로 DE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DE의 넓이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각형 ADE와 사각형 DCBE의 넓이가 1대3이라고 했으므로 사각형의 넓이는 3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넓이의 비를 이용하여 길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입체도형 P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P와 Q를 합한 것을 옆에 그리고 그 다음 PQR을 다 합한 것을 여기에 그릴게요. 자, 옆넓이의 비가 4대 5대 7이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비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것은 4, 두 번째 것은 4 더하기 5, 세 번째 것은 4 더하기 5 더하기 7입니다. 그러면 결국 4대 9대 16이 되겠네요. 이 얘기는 길이의 비가 2대 3대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문제에서는 부피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부피의 비도 구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것들에서 세제곱씩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 3의 세제곱은 27, 4의 세제곱은 64인데요. 물어본 것은 Q의 부피와 전체 회전체 부피의 비를 물어봤어요. 즉, 이것은 27에서 8을 뺀 것이 Q의 부피이고 이거와 전체 64의 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27 빼기 8은 19이므로 64분의 19가 정답이 됩니다. (24번은) A에서 BC에 수선을 내리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H라고 할까요? 그러면 BH의 길이를 Y로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BH가 Y면 CH의 길이는 14-Y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 ABH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HC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H의 제곱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삼각형인 삼각형 ABH에서 AH의 제곱은 15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 ACH에서 AH의 제곱은 13의 제곱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y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식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15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3제곱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을 전개해 볼까요? 계산하면 y는 9가 나옵니다. 즉 BH의 길이가 9라는 것이고요. CH의 길이는 5가 되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H의 길이가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BPQ와 삼각형 BHA는 서로 닮음이죠. 무슨 닮음일까요? 네, 맞아요. AA 닮음입니다. 따라서 x 대 9는 pq 대 1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pq는 3분의 4x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 삼각형 BPQ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84가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BPQ의 넓이는 84의 절반인 42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x 곱하기 높이인 3분의 4x가 되겠네요. 즉 3분의 2x 제곱이란 얘기죠. 위에 가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x 제곱이 42라는 얘기니까 x 제곱은 63이 되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3이에요. 이때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이므로 루트 63이 되어서 3 루트 7이 정답이 됩니다. (25번은) 주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므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합니다. 따라서 각 DAE와 각 AEB는 억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E는 AB와 BE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B에서 AE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지점을 F라고 하면 AF와 FE의 길이는 같아집니다. 따라서 AE와 EF는 각각 3이 됩니다. 또한 ABF를 각의 크기를 X로 두면 EBF의 크기도 X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직각이므로 동그라미와 X의 합은 90도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AHD에서도 직각 동그라미이므로 각 ADH는 X가 되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각 CDH도 X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각 HDC를 물어보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사인 각 ABF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국 5분의 3이 되고 정답은 8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학 과목 1회 문제지의 문항풀이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복습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와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가 교육과정 지원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과 함께 학습하면 중학교 내용 정리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